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100년간 전북도민의 발이 되어준 기업이죠. 전북고속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을 견뎌내고 6.25 전쟁을 치르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 형태의 운송 사업의 시작이 전북고속이라고 하니까 창립 100주년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전북고속.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황희종 대표 모시고 전북고속의 100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업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성장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이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100년이 쉽지만은 전북 고속이 최초에 창업된 건 전북 자동차 상회로 창업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 3사람이 합작을 해서 네. 우리 전북에서 일이 남원 다니는 그 세대 버스가 있었는데 네. 우리 회사를 창업하신 그 최종렬 그 형제분이 예. 최종렬 씨가 형님이고 최성렬 그 이제 아우분인데 형제분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운영한 3대를 4대를 버스를 매입을 해서 예. 네. 거기 한 대를 더 증차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은 해는 1919년 12월에 매입한 걸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더 보태서 1920년 1월에 전북 자동차 상회로 출발하게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진짜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대가 많이 기대돼요. 됩니다. 그러면 1920년에 이게 순수 민족 자본으로 처음 창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형태의 운송 사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최성렬 사장님이 당시 최성렬 사장님이 그 전주에서 서울까지 그 성균관을 다니시고 예. 네. 그 뒤에 이제 그 일제가 명칭을 바꿔왔던 한성중학교를 거쳐서 경성고보까지를 다니게 됩니다. 지금 예. 경기고등학교 전신이죠. 네. 이제 그런 연유로 10여 년간 이제 서울 유학을 하는데 서울 유학을 그 가마와 말에 의해서 그 내황했다고 그럽니다. 가마 그 타고 당시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 말 타고 가기도 당시니까. 하고 예. 네. 그러다 그 뒤에 이제 1905년에 그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대전까지 가서 기차로 갔는데 네네. 그때도 대전까지 이 가마와 말에 의해서 내황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그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세상에 하늘 아래 저렇게 빠르고 네. 편한 교통이 있었나 아주 그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그 종손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종손이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나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전주 서울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을 겪었고 사실 말이 그렇지 그 가마 타고 다니면서 가마를 메고 간 분들도 애썼겠지만은 가마 안에 앉은 분도 그 편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제 불편 교통을 느끼면서 아까 이 조선 그 총독부 관리들이 그렇게 편한 차를 타는 걸 보고 이게 또 이제 전주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 그 3사람이 4대를 가지고 버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판다고 했는지 네. 자진해서 그 매입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 3사람이 4대를 매입을 해서 그 어묵은 시기에 아까 버스교통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걸 보면은 그 최성렬 사장님께서
서울 그 불편한 교통으로 내방하시면서 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보답해드려야겠다 하는 네. 그런 자각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1920년에 설립이 된 회사잖아요. 이때가 네.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서 어떤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3.1운동 그 다음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네,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탄압이 굉장히 좀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설립하는 그 사이에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그때 아까 그 이제 버스가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쪽에 그 정읍이라든가 김제, 부안, 뭐 군산, 아까 이 뭐 이리 그때는 그 돈 많은 그 예. 부자들이 예. 그 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분들이 이제 각자 뭐 하나씩을 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 가령 뭐 정읍 같으면 태인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 익산 같으면 이제 황등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전주도 오고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문란 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일부 통합해서 통합해서 법인을 설립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일본 그때 그런 권유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네. 그 받아들이게 되고 1934년에 이제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분소업체 아까 그 난립되어 있는 업체들을 통합을 해서 공화 자동차 운수 주식회사로 오. 상호도 바뀌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네. 네. 34년에. 어떻게 보면 1920년에 창립이 돼서 이제 강점기도 견뎌내시고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전북 네. 고속이. 이렇게 오랫동안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비결이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6.25 사변을 이제 당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니까 자연히 이제 인민군이 그때 이제 버스가 98대고 택시가 20대였던데 오. 그 사람들은 그때는 버스 자동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많이 자동차가. 그래서 그 한 반절이 뭐 방화도 되고 그 어허. 부서지기도 하고 어허. 이제 인민군이 가져가기도 하고 네. 이제 6.25 때가 최대 좀 난관이었네요. 네, 그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점이었는데. 사장이 아까 희생되고 예. 또 이제 아까 그 자동차가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소실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회사가 이제 그 폐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래도 아까 이제 그 사장님은 이제 아까 희생됐지만 아까 임원들이 네. 아까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않냐. 이 지금 현재 이 지금 파괴는 됐지만 이거 수리해서 쓰면은 운행할 만한 버스가 한 반절 한 50대 이상 59대든가 그때 남아 있으니까 그 작업을 그러면 직원들이 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네들 아까 이 호주머니 돈 가진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 수리하고 그 이 보수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회사에는 그 일정 금액만 그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아까 뭐 전 직원들이 아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둘이 뭐 셋이 모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를 그걸 이제 수리하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계엄하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계엄 해제된 지부터서 가령 뭐 그래요? 전주 익산 군산이 계엄 해제됐으면 전주 익산을 운행한다든지 해서 네. 아, 진짜 옛날 얘기. 예, 계엄 해제된 지역부터서 또 운행하다가 또 이제 다시 무슨 그 전투가 됐다고 하면 다시 중단하고 네.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 버스 회사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아까 참 이 100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씨앗을 그때 심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그 언제 입사하셨죠? 그 회사에? 71년 71년에 네. 입사하시고, 예.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회사에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50여 년 동안 그렇습니다. 몸담고 계시는데 100년 되셨으니까 딱 절반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입사를 하고 계시네요. 회사 역사를 함께 하신 네. 거잖아요. 내가 회사 와서 보니까
그때 중앙동 그 40번지인가 되는데 그 굉장히 그 지금 넓은 터에 그 일본식 그 창고가 아주 크게 져 있어요. 71년도에요. 높게 아주 져져 있는데 그 안에 그 창고를 보니까 네. 전부 이 길 닦는 뭐 아까 이 곡괭이 삽 뭐 아까 이 돌 깨는 거 또 이제 그 자동차가 어디 산길을 가다가 이제 이 굴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끌어올리는 우인치 네. 뭐 이런 장비들이 그 창고에 가득히 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차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는 끌어오지만 나머지 장비는 저 산간 벽지 구르막길, 이 달구지길을 넓히면서 그 버스를 운행해주고 네. 버스를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그 벽지 주민들은 그 호응이 좋았겠어요. 아주 소문 들으면 그냥 운전기사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잘 운행해달라고 아주 큰 대접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 나머지 승객들은 얼마나 그 기뻐했겠어요. 아까 그렇게 했고 회사가 이 보니까 이 관청이에요. 준 국가기관 같이 이 처무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 뭐 아까 그 1년씩 지나면 호봉이 하나씩 그 승급되고 승진 호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운전기사들한테 그 친절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교육을 보니까. 또 시켜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는 교통사고 많이 났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그때는 뭐다 조리번 자동차이고 네. 이 비포장 도로 그러기 때문에 사고 많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았겠어요. 예. 근데 그 승객들한테 그때 그 라디오나 그 주로 나온 뉴스가 그 사고 승객한테 회사 직원이 가령 그 합의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회사 보니까 뭐 그런 건 그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네. 돼 있고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좋았군요. 아까 회사 네. 제도가 그리고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그때 볼 수 없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북 고속만의 그런 그렇습니다. 특별한 강점이겠네요.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는 이제 그때 정말 이런 회사 나 뭐 있어볼 만하다. 아까 이 벽지 주민들을 이렇게 교통 편의를 봐주고 아까 근로자들에 대한 그 충분한 아까 근로 조건이 보장이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공휴일 같은 것도 그거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굉장히 진보적이네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내가 최근에 그 수수께끼를 내가 풀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100년사 준비를 하면서 네. 그때 기록들을 전부 보니까 그때 외정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외정이 이제 아까 공화자동차 붙어서 이제 그 자본 투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네. 1944년에 그 외정이 우리 그 대한민국 14개 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14개 도 버스를 전부 한 개 도에 한 회사. 우리 50대 언론 통폐합 하듯이 네. 이 전라북도 같으면 그때 15개 회사가 하나로 해야 되고 전남 같으면 전남역에 그렇게 문서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네. 하나 뭉치고 그때 그 각 영업소 소장들은 이제 시군에서는 영업소 소장을 그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시켰던 거예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직접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전북 여객 당시 전북 여객 그 제도가 준 관공서처럼 돼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북 여객이 아까 종사원들 신분 보장되고 뭐 대우도 좋았고 아까 그런 걸 받고 무엇보다 또 IMF 경영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어떤 게 큰 역할을 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IMF
그건 이제 뭐 그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감차하고 인력을 감하는 건 뭐 네, 그 도리가 구조조정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그런데 없이 필요했겠죠. 그런 그 경영 위기를 겪었지만은 이제 일부 아까 이제 뭐 회사를 떠나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종사원들이 이 위기를 같이 넘기자. 그래요. 이 위기를 같이 넘기자. 아까 그 정말 우리가 이 뭐 헤어날 아까 우리가 그 위기를 탈출을 그 기회가 있을 것 아니냐. 네. 종사원들이 그렇게 좀 단결된 힘을 보여줬고 사장 본인은 그때 그 종업원들이 아까 그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그 회사 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때 3년간 보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 보수 포기한 건 이제 우리 이 종업원들한테 한 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네. 회사 어려운 회사 경영에 좀 보태야겠다 해서 이해를 또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뭐 CEO나 종업원들이나 일치 단결된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고 이제 아까 이 버스가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자동차가 많으면 수입은 적은데 그만큼 적자가 더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많은 자동차는 그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좀 감차도 하시고. 감차하고 이제 자동차에 따른 또 인력은 뭐 감원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IMF를 어렵지만은 아까 네. 우리 전 구성원들 그 단합된 힘으로 IMF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결의 힘 덕분이네요. 네, IMF를 그렇습니다. 지금도 견뎌낸 그때 거는. 우리 종업원들 생각하고 늘 고맙고 항상 네. 감사한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 조정이라는 좀 아픈 뭐 사실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사실은 또 자동차는 어느 가정마다 한 대씩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용성이 날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북고속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돌파구를 어떻게 열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그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도 증가되고 네. 그 KTX처럼 아주 신속하고 편한 또 그런 교통수단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버스는 참으로 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우리나라는 이제 아신 바와 같이 그 평야부가 적고 보다 산간 지역인데 지역 간 이동은 이 버스 교통이 아니면은 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역 간 네. 교통.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동차가 많이 있어도 자동차 없는 또 우리 서민들 노약자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많은 그 승객 이용을 이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없지만은 네. 참으로 버스 교통이 필요한 그 시대는 나는 그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버스 교통이 필요한 그런 우리 그 지역 간 이동이라든가 네. 아까 오지 산간지 아까 이 벽지 주민들 또 교통약자들 그러기 때문에 버스 교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책 당국에다가도 늘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은 어려워졌지만은 버스 교통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일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역 간 이동에도 버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요 시내권뿐만이 아니라 뭐 농어촌 버스나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또 제공하고 계세요. 운영이나 뭐 이런 개편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좀 보조를 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운영 수지 계산을 그 이제 외부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히 빈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사업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전기사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또 조합의 그 힘이 있고 또 운전사가 없으면 버스는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운전기사들 아까 월급은 어느 수준을 맞춰주지만은 나머지 관리직들은 사실은 매우 빈약한 이제 우선 그 사업주는 아까 농어촌 같은데 그런 데서밖에 그 절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지금 정부나
그 지자체가 할 일은, 특히 정부가 할 일은 아까 그 가령 버스를 이용하려고 나왔는데 버스가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렇죠. 답답하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그 지금 버스를 지원한 게 아니라 복지, 아까 이 이동을 우리 국민들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정부나 지자체가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0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사가 운영될 수 있었던 건 굳건한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고속만의 이 경영 철학이나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뭐 CEO도 정말 참 정말 특단의 노력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전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를 우리가 있게 한다. 아까 그런 아주 그런 그 전통이고 우리 회사 문화고 그렇습니다. 각 직원들이 이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렇습니다. 것.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회사는 아까 이 구성원들, 직원들을 이제 가족이고 동기간처럼 늘 아까 그렇게 참 따뜻하게 대하고 종업원들은 이거 내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협력하고 그런 그 전통과 회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이게 100주년을 이렇게 지금 건실하게 해왔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북 고속만의 경영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00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어떤 회사를 이끌고 싶으신지.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 이제 뭐 이 승객이 이동하고 싶은 곳에 버스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광지라든가 특히 새만금 그런 이제 교통망이 아직 부족한데 교통망 확충에 네. 이게 일단 버스 100년 연사로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 전력을 경영력을 집중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버스 교통 역할이 많은 승객을 태우고 막 수지를 맞추고 아까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인본주의 경영을 통해서 더 친환경적이고 네. 교통 이용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까이 찾아가는 그런 교통으로 앞으로 그래서 우리 100년 동안 우리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도민들에게 보답도 하고 네. 그게 앞으로 전북 고속이 해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전북 고속이. 네. 달리 봐주십시오. 네. 아마 좀 새롭게 봐주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이 도민의 발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